백반증 치료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사용된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? 아이가 아직 어리다 보니 치료약에 스테로이드 성분이 들어간다고 하니 걱정이 앞섭니다. 어린아이에게 스테로이드 치료는 괜찮을까요? 사실 그 이야기 하기 전에 먼저 식초를 해야 되는 게, 그러면 이게 왜 생기느냐부터 먼저 이야기를 해야 되거든요. 결론적으로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써야 돼요. 네. 그렇다 보니까 이 질환의 원인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우리 몸에 항체라는 것이 있죠. 항체라는 것이 있는데,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항체 좋은 거죠. 네. 항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. 예를 들어 코로나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코로나 항체를 일부러 주사를 맞아서 만들어야 되고,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으면 그 미리 항체를 어릴 때부터 다 맞죠. 뭐 소아마비도 맞고 뭐도 맞고 DPT 맞고 이런 식으로 이 예방접종 스케줄을 짜서 우리 몸에 주사를 맞으면 결국 항체를 만드는 거예요. 그래서 우리 몸이 어떻게 보면 항체의 덩어리죠. 모든 병에 대해서는 우리 몸이 항체를 가지고 있어야 그걸 견딜 수가 있어요. 또 균이 들어오면 물리치고 이렇게 하는데, 그래서 이 균의 가지수만큼 우리 몸에는 항체를 만들어냅니다. 그래서 평소에 항체를 가지고 쫙 있다가 이게 균이 들어오면 그 항체가 막 정식해서 그 균을 물리치는데, 그래서 항체가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우리 면역이 좋아야 된다, 면역이 좋아야 된다 하는 이유는 우리 면역을 기르기 위해서 홍삼도 먹고 항생들 많이 하죠. 네. 하는데 그게 면역을 기르준다는 말은 결국에는 항체를 잘 생기도록 해준다는 그런 말하고 똑같거든요. 그렇다 지금 항체는 되게 좋은 거예요. 그리고 면역이라는 것은 항체를 만드는 것 같은 면역이라고 이야기하죠. 근데 면역, 항체 이런 말은 되게 좋은 말인데 실제로는 다 좋지는 않아요. 우리 몸에 굉장히 많은 항체가 생겨나다 보면은 좋은 항체도 생기지만 실제로 나쁜 항체도 생겨요. 나쁘다는 말은 내 몸에 있는, 원래부터 외부에 들어오는 나쁜 것만 물리쳐야 되는데, 내 몸에 있는 원래 정상적으로 있어야 되는 것에 대한 항체도 같이 생겨요. 그런데 예를 들면은 가장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 류마티스 항체 이런 말을 많이 들어보죠. 류마티스 항체라는 것이 검사하면 나오는데, 그게 나오면은 이 류마티스 항체는 우리 몸의 관절 이런 것을 막 파괴를 해요. 관절을 파괴한다든지 심장에 무리가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몸에 있는 우리 조직을 파괴하는 항체들이 생길 수 있어요. 우리 피부과에서 보면 예를 들어 원형탈모증이라든지 아니면 갑상선에 관련된 질환이라든지 아니면 심장을 망가뜨리는 그런 항체, 굉장히 항체 종류가 많아요. 또 생명에 관계된 루푸스 항체 이런 여러 가지 항체들, 방금 내가 말씀드린 이런 종류의 항체들은 우리 몸을 해코지하는 항체예요. 그래서 내 몸에서 생긴 항체가 내 몸을 해코지를 한다고 해서 그런 항체를 내 집을 파괴하는 항체다 해서 자가 항체 이렇게 보죠. 그래서 항체라는 건 좋지만 항체 앞에 자가 붙이는 이런 자가가 붙는 것은 나쁜 거예요. 그래서 자가 항체 내지는 자가 항체 질환, 또 자가 면역 질환, 이런 식으로 면역 앞에 항체 앞에 자가 이렇게 붙는 것은 다 나쁜 것이에요. 그래서 그 중에 이 멜라닌 세포를 파괴하는 항체도 생길 수가 있어요. 그러면은 우리 몸에서 멜라닌에 대한 항체 생기죠. 그러면은 우리 몸에 있는 이 멜라닌 세포가 파괴가 돼요. 그렇게 되면은 어느 일정 부분에 멜라닌 세포가 죽으면 그 자리에서 멜라닌을 생성을 못하니까 피부가 하얗게 변하죠. 그게 바로 백반증이에요. 그래서 이거는 백반증은 후천적인 질환이에요. 선천적으로 날 때부터 백반증은 없어요. 살면서 항체가 생겨서 그 항체 때문에 이 멜라닌 세포가 죽어서 하얗게 피부가 변하는 겁니다. 이게 이 백반증이라는 자체가 자가 항체 질환이거든요. 그래서 자가 면역, 자가 항체 질환. 그래서 자가 항체가 생기는 질환인데 오히려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할 때 이거 백반증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에요. 내가 요즘 면역성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다. 이 백반증은 면역이 떨어져서 생기는 병이 아니고 오히려 자가 항체라는 것이 생겨서 항체가 생길 때 이 자가 항체가 같이 생기는 거죠. 그래서 항체를 만드는 기능이 좋은 거예요.
좋다기보다 나쁘지 않아요. 그 면역이 나쁘지 않은 거죠. 근데 오히려 이 자가 항체가 생길 때는 항체를 좀 떨어뜨려야 돼. 자가 항체를 생기는 걸 억제시키려면 항체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스테로이드밖에 없어요. 그 스테로이드를 초기에는 꼭 써야 돼요. 근데 잘 조절해서 이 전문의들하고 상의해서 잘 조절해 쓰게 되면은 그렇게 해가 많이 되지 않게 하면서 쓸 수가 있어요. 또 이거를 무조건 겁을 내서 쓰지 않게 되면은 이 병 치료하는 걸 포기해야 돼요. 그래서 어느 게 더 유리한가를 판단하셔야 됩니다. 그래서 지금은 쓰는 게 유리한 점이 51이고 불리한 점이 49다. 그러면 판단해서 써야죠. 쓰고 나서 혹시나 다른 문제 생기면 그것도 해결하는 거예요. 그런 식으로 해서 면역을 조절을 해야 됩니다. 그래서 면역 조절 기능은 그 스테로이드를 제일 많이 쓰거든요. 우리가 장기식 같은 거 하고 나서도 면역을 조절하고 억제하기 위해서 이 거부 반응 억제하기 위해서 스테로이드를 꼭 쓰죠. 그런 것처럼 우리 면역 조절 기능은 스테로이드를 쓰는 수밖에 없습니다. 가능하면 안 쓰도록 우리가 노력을 하죠. 저 같은 경우도 이 번지고 있던 환자들 아니면 저는 스테로이드 쓰지 않아요. 번질 때는 항체가 막 이렇게 이 활동이 세다고 보고 그때는 면역을 좀 조절해야 되겠다. 그때는 이제 스테로이드를 쓰죠. 그렇지만은 중지가 됐다. 그러면 바로 저 스테로이드를 끊습니다. 그래서 적당하게 잘 조절을 쓰면은 생각하시는 것만큼 위험하지는 않습니다.